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만연한 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금일 한국감정원의 2월 셋째 주 발표와 함께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그 서머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풍선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 현상은 그 저번 주보다 더 풍선효과가 만연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서울을 툭 누르니까 주변이 한 군데만 튀어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머리 드리면 서울을 누른 대신 서울 누른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것처럼 안고는 빠져가지고 세종시에서 부풀어 오른 그런 형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그 큰 테두리에서 이해하실 것 같고요. 또한 요번 주 주초부터 해서 저번 주에서 요번 주 주초까지 해가지고 그 수도권 지역의 풍선 효과가 센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그 정부 대책이 다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하면서 수요를 또 억제하는 정책인 그 대출 규제를 또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부 얘기가 나왔던 투기 지역 그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그 발표는 안 나왔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2월 셋째 주 그 전국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매매 가격은 0.18%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도 0.10%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보면 서울 지역만 빼고 대부분의 지역이 오히려 상승한 걸로 나와 있으며 또한 전세 가격도 서울만 전주 대비는 줄어들었지 지방, 수도권,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풍선 효과를 보였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만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표를 보면 수도권 지역 중에 딱 서울만 빼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도너츠에 안고 부분만 오히려 세종시로 딱 옮기면은 이 원이 딱 완성되는 그런 지금 풍선효과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수도권 지역의 서울 이외에는 다 붉게 지금 상승률이 전주 대비해서도 더 커졌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가 지방 중에서는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없었는데요. 그거와 같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도심권하고 표를 약간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그 서부권, 서남권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또한 동남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제가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전주 대비 오히려 차이는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계속 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 중에는 특히 동남권의 중심의 영향권의 하에 있는 거를 다른 지역 서남권이나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도심권들이 어떤 영향을 받나 그 중심으로 보라 그랬는데요. 전주와는 크게 그 매매 변동률을 봐도 상황은
서울 지역만 보면은 전주랑 양상은 같다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동남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전주는 0.05%로 하락한 지역인데요. 이번 주 그 주간 변동률로 해서 0.08%로 더 하락률이 커진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것 같은데요. 동남권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단 그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연간 추세로 보면 작년은 더 하락폭이 깊었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그 아파트 분위기는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험악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작년보다는 올 초 양상이 그래도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도 같은 그 주간 변동률로 봐도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31% 하락했지만 지금 현재 동남권은 0.14% 하락 전환한 그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 맞을 것 같고요. 동남권 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보면 대부분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강남 상구이며 그 중에 강동권은 전주랑 똑같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권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동남권의 영향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제가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전주랑 크게 틀리지는 않게 영향권 하에는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는 있는데요. 보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좀 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보합권 수준에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심권 지역에서도 종로, 중구, 용산을 봐도 전주 대비 큰 그 변화는 지금 없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동북권을 보면 동북권도 전주 대비 같은 현상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동남권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은 가격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9억 이상 그 가격 아파트와 9억 밑에 아파트와의 아무래도 담보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좀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9억 이상의 아파트는 하락한 반면 9억 밑에 그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지금 보합권으로 지금 전주랑 같은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동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이나 동북권의 아파트를 봐도 전주 대비 큰 변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이 중에 노도광이라고 보통 불리는 일부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노도광을 보면 노도광이 이쪽인데요. 전주 대비 아파트 다른 타 서울 지역에 대비해서는 전주랑 같은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타 지역 대비 평균 0.01% 상승이지만 지금 노도광 지역은 서울 지역 타 지역 대비는 상승률이 좀 그래도 전주랑 같은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권을 말씀드렸고요. 이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전주 대비 같은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북권을 봐도 서북권도 전주 대비는 상승폭을 키웠으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은평, 서대문, 마포를 봐도 전주랑 큰 변화는 좀 없는 걸로 저도 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남권을 보면 서남권이 저번 주 대비해서 양천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한번 양천구를 보면 서남권 중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저번 주가 마이너스 0.01%로 보합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이번 주 주간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 0.02%로 조금이나마 하락을 키웠던 영향을 보면 양천구는 동남권의 강남 영향권을 받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천구에 고가 아파트가 좀 몰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구 동남권 영향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남권의 양천 이외에는 보면 큰 현상은 변화는 없는 걸로 좀 보이면서, 단지 그 관악 같은 경우도 노도광과 같이 좀 상승률이 미비했던 지역인데, 전주 대비는 좀 그래도 상승을 키웠던 지역은 서남권 중에 관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로 같은 경우도 같은 관점 하에 9억 밑에 규제가 덜한 아파트가 몰려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는 상승률을 키웠다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 주간 변동률을 봤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는 경기도 규제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이어서 나머지 지역, 그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강남 영향권을 받고 있는 과천 지역, 제가 과천 얘기를 들었고요. 계속 성남 지역 중에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강남 4구, 동남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보통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수용성 지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수용성, 수원하고 용인 지역과 성남 지역인데요. 성남 지역이 영향을 어떻게 지금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외의 지역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이나, 파란색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지역이나 분당은 강남 3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꾸준히 보면 주간 변동률을 봐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과천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이번 주도 전주와 같이 0.02%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중에 과천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성남 지역 중에 분당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률을 전주 대비는 키운 지역은 성남 지역의 분당이라고 좀 표로도 보이면서, 이번 주는 0.04%로 전주 대비 하락률을 키운 지역은 경기도 성남 지역 중에 분당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수용성 지역 중에 성남은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많이 드려봤는데요. 또한 성남 지역 중에 수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 평균 수익률은 따라가고 있는 지역은 또 성남 지역 중에 수정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중원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지역은 성남 지역 중에 중원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보면 광명이나 하남이나 이 지역도 평균 수익률은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광명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상승률을 평균적으로는 계속 경기도 그 평균 수익률은 따라가고 있는 지역은 또한 광명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남 지역도 보면 오히려 12, 16 대책 이후는 상승률을 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률을 다시 그 원상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는 지역은 또 하남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는 고양시인데요. 고양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인데요. 남양주와 더불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상승률은 크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다만 고양시 중에 계속 지금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고양시 내에서도 그 덕양구가 이번 주는 좀 상승률이 일산 동구, 일산 서구에 비해서는 상승률을 좀 키운 지역은 덕양구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양주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꾸준히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남양주라고 좀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특이한 지역이 지금 수용성이 가려서 얘기가 안 나오지만 구리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연간 상승률로 봐도 그 뜨거운 지역이었던 구리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상승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요번 주 둘째 주 대비 셋째 주로 봐도 1% 이상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컸던 지역은, 지금 눈에 띄는 지역은 구리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 동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수원 8달이 가장 뜨거웠고요. 용인, 수지, 기흥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강남 3구의 동남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이 지금 차별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3구 동남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과천과 분당 이외의, 성남 분당 이외의 지역들은 다 오히려 상승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도너츠에 지금 수도권 지역 중에 서울에 안고만 딱 빼가지고 서울 지역을 빠진 게 세종이라고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세종 지역의 상승률도 수용성에 만만치 않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려보면서, 둘째 주 대비 셋째 주는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세종시라는 말씀 더불어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료를 내고요. 조정지역 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표를 잠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게 지금 둘째 주 대비 상승률이 커지자 건설교통부 국토부에서 발표 자료를 냈는데요. 발표 자료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했는데요. 지역을 보면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항 등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을 세 곳을 모두 지정했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또한 용인 같은 경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는 다시 요번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안양 만안구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빠져있던 지역인데 추가로 지정됐다는 지역과 함께 의향도 또한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항, 안양의 만안지구와 함께 의향지역 지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추가 지정을 하면서 또 수요 억제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규제로만은 지금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오늘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지금 수도권 지역의 풍선효과 지역이 급등함에 따라 오늘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항 등 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추가로 세 곳을 지정을 했고요. 안양, 만안과 의왕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제가 보면 그 이외에 담보대출 비율을 좀 더 엄격하게 9억 밑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조정지역 대상지역 내에서는 주택가격 구간과 별 관계없이 LTV를 60%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9억 초과분과 이하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좀 더 강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9억 원 이하분은 지금 LTV를 50%로 적용하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더 강한 대책인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상향해가지고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지역도 분명히 보이는데도 아직까지는 일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총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보다는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 드려보면 수원 영통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인덕원과 동탄선이 지금 예정된 곳이고요. 수원 건성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수인선과 수원 장암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인덕원, 동탄선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안양 만안도 월판선이라고 해가지고 월고 판교선이 예정된 지역이에요. 의왕 같은 경우도 월판선 영향을 받고 있는 인덕원과 동탄선 영향 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교통이 개발되는 지역은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면서 풍선효과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교통 여건이 따라가는 지역도 또한 지금 가파를지언정 거품을 낄지언정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로만은 분명히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 영상서부터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도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규제로만은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이길 수 없다는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저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다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골드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